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4월 3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6,200달러, 이더리움 3,400달러, 솔라나, 루나, 아발란체, 폴카다 플러스에 리플, 에이다, 폴리곤은 마이너스고요. 주말 동안 비트코인, 이더리움 예상대로 횡보 중이고 알트코인들 위주로 상승세 좋습니다. 루나코인 115달러 플러스 8%, 폴카다또 플러스 5%에 최근 많이 못 오른 코인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38.9%, 이더리움 도미넌스도 18.5%로 알트코인의 자금들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본격 월요일부터는 미국 4월 12일 인플레이션율 발표 영향력 안에 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최근에 코인 가격 상승할 때 전체 다 파시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익절을 해두시고 나머지는 다시 하락할 때 추가 매도하겠다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거시 충격 온다고 해도 chen 같은 알트코인 부유장에서는 비트코인 먼저 빠지고 알트코인은 조금 천천히 빠지기 때문에 비트코인 여기서 크게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알트코인도 비중 조절 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특히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도 상승해줬고 최근 차트에서 보시더라도 이더리움이 작년 12월 4,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2월에는 비트코인 69,000달러에서 5만 달러까지 하락을 했어도 이더리움은 오히려 신고점 갱신을 하는 이더리움 강세장을 보여주었고요. 알트코인 불장 오니까 업비트 1일 거래량은 8조까지 상승을 했고 2월 3월 비트코인 위주로 움직일 때와 비교해서는 2, 3조 1일 거래량에 비해서 3배 이상 최근 업비트 거래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바이낸스 코인 거래소 코인 시총도 746억 달러로 USDT 830억하고 비슷하게 규모가 상승을 했고요. 알트코인 불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횡보를 해주고 바이낸스 코인 시가총액 순위하고 USDT 테더코인 시총 순위가 바뀌는 것이 관건입니다. 5월 5일 미국 연준 금리 인상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 빠르게 매도보다는 보양코인들 안정권에 들면 일부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홀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장에 뉴스 찾아봐도 악재 뉴스는 거의 없고 알트코인 호재 뉴스로 알트코인 전형적인 불장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CNBC 하루 전 클로징벨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코엔의 최고 경영자 제프리 솔로몬은 기간의 크립토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지금 또 고객들이 가상자산 수요가 상당하다. 우리는 1년 넘게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고 고객들하고 대화를 나눈 결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한국도 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 관련된 서비스 가능하게 해달라고 최근 대통령 인수위에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러시아 전쟁 시작하고 러시아 부자들이나 우크라이나 개인들이 코인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부자들 입장에서는 보유한 자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율, 화폐가 지폭락, 국제거래 제재 같은 리스크가 있을 때 안전자산으로 옮기려는 성격이 강하고요. 특히나 이번 러시아 부자들처럼 미국이 러시아 부자들 계좌를 동결해버리면 코인 말고는 다른 자산들은 거의 무용지물이다 볼 수 있죠. 자국화폐 가치 폭락하는데 시장에 부동산 매도한다고 부동산 거래가 빠르게 일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고 전쟁 리스크 이렇게 큰 국가들일수록 개인들 자산 비중에 코인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이번에 전쟁 나고 1,000만 명 개인들 해외로 피난을 갔었는데 우크라이나 자국 화폐 들고 있으면 안 되죠. 달러를 들고 있는데 달러는 오히려 계좌 동결의 위험도 있고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빠르게 해외로 갈 수 있다는 장점을 경험했을 듯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전체 부자들이나 개인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개인 자산의 안정적인 가치 보존을 위해서는 코인이 필수적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간 4월 2일 새벽 4시 56분에 비트코인 3번 고래 또다시 1,500개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3번 고래 매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 온다 볼 수가 없고 3월 26일 단기에 3번 고래 매도해서 조정 왔을 때도 잠시 하락했다가 더 큰 상승이 나고요.
있고요. 3번 고래 이번에 매도한 것은 리스크 관리 측면이다 볼 수가 있고, 오히려 최근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하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볼 수 있습니다. 저점에서 글로벌 부자들하고 월스트리트 기관들이 비트코인 저점 매수 한다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위주로 이렇게 모아가는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시가총액이 커서 안정적이다는 이유가 메인일 듯 합니다. 거래시간 비트코인 10분 오래 걸린다거나 스스로 비싼 것보다는 부자들 입장에서는 이 자산이 안정적으로 자산 분배가 가능한지가 중요하고요. 시총 작은 코인, 특히나 시총 10조만 되어도 부자들 1000억, 2000억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 빠르게 캐치가 되기 때문에 코인 가격 크게 하락할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상에서 장단기 금리차 지난주 역전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근 프레드 차트에서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 0% 이하 마이너스 0.06% 하락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 7월에도 잠시 하락이 있었고 금리 인상하면서 다시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차 하락 왔다고 해서 꼭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기보다는 미국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여기서 장단기 금리차 빠르게 올려주는 게 중요한데, 연준은 5월하고 6월에 금리 인상하고 양적 긴축 통해서 장단기 금리차 끌어올리는 거고요. 코인 가격에는 직접적으로 5월, 6월 조정이 올 수 있겠지만 부동산이나 실물 경제에는 16개월 이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여기 차트하고 전체 코인 시총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비트코인보다 전체 코인들 합쳐놓은 시가총액이 더 큰 상승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빨간색 선은 비트코인 차트이고 파란색 선은 전체 코인 시총입니다. 빨간색 비트코인이 파란색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고요. 이것은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고, 개인들 지속적으로 알트코인들 매수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 같은 장에서는 비트코인 비중은 20% 정도, 알트코인 비중은 80% 비중을 가져가시면 좀 더 안정적인 자금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 작년 1년치 비트코인 전체 코인 비교 차트에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전반적으로 전체 코인 시총보다 더 높게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여기 빨간색이 파란색보다 높게 위치해 있는 구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파란색 선이 상승하면서 전체 코인 시총이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작년 10월하고 11월 가장 최근 비트코인 전체 코인 시총 비교를 해보면 빨간색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다음 파란색이 따라서 올라가죠. 또 작년 8월하고 9월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 선 상승하고 파란색 선 상승하면서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 추월하게 되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빨간색하고 파란색 선 교차가 시작이 되면 전체 코인들 하락이 올 수 있다는 조짐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 알트코인들은 여기 교차가 시작될 때부터 확실히 비중을 줄여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중경투 가족들은 중경투하고 1년 이상 꾸준히 함께 했기 때문에 최근 같은 장에서는 이미 50% 정도는 익절을 하셨고, 나머지 50%는 좀 더 오르는 것을 기다리다가 매도하거나 비중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작년 9월, 10월 여기 구간처럼 파란색 선하고 빨간색 선 교차를 할 때 비트코인 롱 포지션 대량 청산되면 알트코인도 가격이 빠르게 하락을 하고요. 비트코인 마이너스 5% 되면 알트코인들 마이너스 10%,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분 익절해서 안정권에 두시고 나머지 코인들은 매수한 가격 돌아오기 전에 빠르게 매도를 하시거나, 최근 같은 알트 상승장에서 크게 한번 상승을 하는 구간이 나온다, 플러스 20% 플러스 30% 된다 하시면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익은 안정적으로 가시고 손실도 최소한으로만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최근 리플 거래소 내에서 3억 개의 리플이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로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이 크게 움직였는데, 이것은 라틴 아메리카하고 아시아에 있는 두 개 리플 간의 대규모 거래가 되었고요. 이렇게 리플이 대륙 간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은 개인들보다 기관들이 리플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는 의미가 되듯 합니다. 그리고 리플 언제까지 홀딩해야 될까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리플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움직이는 차트하고 매우 다르다 볼 수 있습니다. 리플 가격이 작년 4월 비트코인 이더리움 피크 찍었을 때도 1000원 부근이었고, 최근에도 1000원으로 리플 가격의 움직임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절대 같지 않다 볼 수가 있고요. 리플은 언제 매수했냐 보다는 리플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리플 기관들 움직임 계속해서 늘어나고 기관들 선발대로 3억 달러 정도 거래를 시도해 본 거고요. 이 리플 가격 안정적이고 리플에 이 같은 기관 움직임 증가한다면 리플 가격은 4월, 5월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하고는 다르게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